부동산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1위가 전원주택이고 통계청에서는 지난 10년간 귀농 인구가 10배나 증가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원 생활을 꿈꾸는 이들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 자연 속에서의 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방송계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간파하고 전원 생활과 귀농 또 귀촌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다채롭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리얼 주거 체험 행복한 가 역시 시청자가 꿈꾸는 전원 속의 집을 소개하고 그 집 특유의 생활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도 하면서 과연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전원주택의 디자인과 편의성 그리고 쾌적성 등 물리적인 환경보다는 전원주택 속에서 벌어지는 사람 냄새 나는 가정생활과 마을생활 그리고 사회적 환경으로서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9월 16일에는 방송인 왕종근 김미숙 부부가 양평에 위치한 나무로 만든 집과 경북 문경의 흙집을 소개했습니다. 이날은 건강을 위해 시골 생활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주는 요소들이 많아 더 유익했는데요. 첫 번째 나무로 만든 집의 경우 집의 주 재료인 나무가 사람을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편하게 한다는 것이나 집 근처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비단 풀로 차를 만들어 마셔서 건강이 호전됐다는 흥미로운 사연이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리포터가 아닌 실제 부부가 집주인과 함께 땅콩도 삶아보고 식사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실제로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모습도 프로그램의 재미를 높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한 흙집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집이었는데요. 집뿐만 아니라 집에서 보이는 자연도 모두가 내 집이라는 소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자연에서 찾은 건강 비법으로 오미자를 소개했고 오미자를 활용한 식단까지 공개해서 전원 생활의 즐거움과 풍성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점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 부부인 진행자들이 집을 체험해보고 거기에서 느낀 소감을 인터뷰로 보여주는 것은 현실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구성이어서 바람직했습니다. 9월 9일 방송에서는 대나무 숲에 위치한 무라일체 집과 호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된 집은 화가인 주인을 닮은 집이어서 더 흥미로웠는데요. 대나무와 기와로 가꾼 정원 그리고 독특한 작업실 등이 예술가로서의 특성을 드러나게 했고 주변에서 가꾼 채소로 마련된 건강식은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집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집은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다는 인터뷰는 아파트가 일반화된 요즘의 현실에서 집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북 임실에 위치한 집을 소개했는데요. 호수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나무 데크와 호수와 어울리는 고풍스러운 인테리어를 통해 집주인의 성격과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간에 왕종근 부부가 오페라를 부르는 모습이 재미를 주기도 했고 목공소를 갖춘 작업실과 주변 꽃들을 활용한 장식은 전원주택의 여유로움과 재기발랄함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9월 2일에는 개그맨 김한석, 박선영 부부가 충북 옥천에 위치한 숲속의 돌집과 푸른 초원 위의 집을 소개했습니다. 마치 중세시대의 동화 속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은 독특한 구조의 집이 주인공이었는데요. 이렇게 집을 가꾸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집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소개하고 있어서 바람직했습니다. 이 집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한 집이어서 더욱 인상적이었는데요. 답답하고 좁은 아파트 생활에 지친 집 주인이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멋진 파라다이스를 만들기 위해 이른 나이에 돌집을 짓게 되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전원 생활을 할 때 아이들의 교육 문제나 직장 문제, 또 주변의 이웃과의 소통은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어 주었다면 전원 생활을 꿈꾸는 시청자에게 정말 요긴하고 실제적인 정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대가 함께하는 푸른 초원위의 그림 같은 집이 소개되었는데요. 기와를 4등분해서 올린 주황색 지붕이 와이어 패널 공법으로 지어졌다는 설명과 오일 스테인이라는 목재용 기름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은 전원주택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정보여서 유익했습니다. 또한 4대가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나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차려진 건강한 밥상, 그리고 취미 생활인 색소폰 연주 등은 노후 생활을 위해서 전원을 찾는 시청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원 생활에서 오는 교통의 불편함, 또 문화 생활을 쉽게 즐길 수 없는 점, 그리고 장보기의 불편함 등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소개를 했다면 더 유익한 정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는 그동안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별하고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원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함과 여유로움,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비법까지 소개하고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었는데요. 집은 단순히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고 지친 육신을 의탁하는 곳이 아니라 잃어버린 꿈을 회복하고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원생활이라는 소재의 폭을 주거 문화와 관련된 모든 분야로 넓혀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짧은 역사만큼이나 전통을 보존하려는 애착을 오래된 집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요. 판비치의 플래그너 뮤지엄 화이트홀이나 테네시주 내시빌의 헤미티지 등은 집을 박물관으로 만들어 보존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에서도 독특한 집, 자연과 함께하는 집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의 한옥집이나 지역의 오래된 집,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집 등 소재의 폭을 더욱 넓혀서 우리가 사는 집의 의미는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내용도 함께 다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마을 공동체 속에서 화합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길 바랍니다. 두레와 같은 이웃들의 품앗이 또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등 다양한 모습을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전원 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시골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과의 화합 문제, 그리고 그들과 잘 어울리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귀농, 귀촌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주었으면 합니다. 리얼 주거 체험 행복한 가가 전원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사용 설명서인 동시에 이상적인 주거 문화를 위한 바람직한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